반갑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12월 14일 탄핵 소추안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와온 20대로서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극우가 아닙니다. 작년까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도 봤었고요. 실제로 계엄 다음 날이 제 면접 날이어서 제 면접이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또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극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위법 행위 위에 쌓은 졸속심판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이적행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언론의 조작질과 속임수 수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TF의 연극 재판을 제가 이 계엄을 통해서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총알과 화약이 한 줌 없는데 왜 전쟁 중이냐?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토대로 초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명명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침범을 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론을 속이고 또 언론을 장악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을 오염시키고 입법부의 스파이로는 공산주의 법안을 사법부의 스파이로는 공산주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는 스파이가 없으니 총 29건의 탄핵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죠. 총 30건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놓고 민주노총 간부에 스파이를 심어서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지령문을 주고받았고 김정은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회 갈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녀 갈등 유발, 검수완박, 공수처 설립, 부정선거 음모론화, 반일감정 촉발, 언론 탄압, 노조 강화, 이태원 참사 등 지금 제가 극히 일부만 알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여성 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정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당에 대한 혐오증,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9번째,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 11번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이 적폐물이 되도록 인식을 시키고 선거 부정 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 투쟁하라. 12번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어라. 15번째,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같은 언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 17번째, 윤석열과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19번째, 이태원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어라.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하라. 저는 실제로 믿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가 통제되지 않아서 지구를 파괴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말과 언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지령문에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일본에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이 오염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게 오염수 관련으로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고 북한 지령문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엄 이후에 알았던 겁니다. 김정일에게 USB를 넘겨 간첩죄 혐의로 구주화 변호사가 고발하였습니다만 USB 내용이 국가기밀 3급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고 불법 환적한 선박이 부산에 억류한 것을 6개월간 은폐시키고 이것을 미국이 항의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가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에게 알려 고발을 당하였으나 외교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 사제폭탄을 던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간첩 행위로 징역을 산 사람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두 아는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법으로 처벌을 했다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 시장,
그럴 수 있었나요? 이제는 오죽하면 계엄을 한 것이라고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이러한 간첩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계엄은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처럼 선동을 하고 합헌의 계엄을 내란으로 선동을 하였는데, 그렇게 가결시킨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는 또 빼서 재판을 하고, 공수처는 중앙지법, 동부지법에 각각 16차례, 한 차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당하였고, 그 기각 사유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부지법으로 가서,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사부지법으로 가서 불법 영장을 청구한 뒤 불법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국회에서는 자기는 본인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며 위증까지 했습니다. 재판 과정조차도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도와 목적보다도 법을 어기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 책을 만드신 허영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판에서 10가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7일간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했다 간주하였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피소추인과의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헌재 법을 어기고 재판종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을 했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피소추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고 필적 감정 없이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한덕수의 탄핵 심판보다 만역 임명을 서둘렀다. 헌재의 주석서를 무시하고 150석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재판관의 사건 이해 충돌을 무시하고 인권위의 인권 침해 통보도 무시하고 졸속 심판으로 불공정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는 지금 2025년에 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 재판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2030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 졸속심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심지어 이 헌법재판관은 재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읽었냐? 우리는 대본대로 할 뿐이다. 이것들은 헌법재판소 TF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대본이다. 우리는 여기에 말을 덧붙이는 게 없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법한 행위 위에 졸속 심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탄핵을 막지 못하면 일단 불법 재판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재판받을 때 이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탄핵, 연극 탄핵을 제가 이 불법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언론의 부정부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에 매수된 좌파 언론사들은 좌파식 이념 선동에 유리한 기사들을 한날 한시에 일시적으로 세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쏟아내어서 진실을 뒤덮는 파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가짜로 밝혀진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어준 한동훈 사살설 가짜, 김용현의 체포지시 가짜, 여인영의 체포조 썰도 가짜, 도끼로 문을 부셔라 가짜, 4인 1조로 끌어내라 가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가짜, 곽종근 증언도 가짜, 의원을 끌어내라 가짜, 공포탄 테이저건 가짜, 단전 단수 가짜, 홍장원 메모도 가짜, 국무회의 없었다 행안부 장관이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6번의 통화도 가짜입니다. 한 번 통화했습니다. 구치소에 빈방 만들라는 JTBC 말도 가짜였습니다. 가짜뉴스를 싫어한다는 JTBC는 본인들이 지어낸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구치소 빈방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라는 그 기사를 가짜뉴스를 정정했습니다. 저는 컴공과입니다. IT 업계와 언론이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132억 원을 들어서 자체 투표지 분류기, 실제로는 전자개표기, 이름만 바뀌었죠. 이 자체 투표지 분류기를 132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무선 랜카드를 꼽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선 랜카드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망 분리가 안 된 겁니다. 이 망 분리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인터넷망을 하나로 합친 게 돼버립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망 분리가 안 됐다. 무선 랜 카드를 꼽았다. 실제로 보안,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는 저도 5분 만에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보안에서 취약한 이 무선 랜 카드를 꼽을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그 꼽은 설계를 토대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를 했다라고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선관위의 서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망 분리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인터넷망과 선관위 서버를. 원래는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보안 점수가 30점 아닙니다. 0점입니다. 0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벌어져서도 안 되고 벌어졌다면 수정되어야 되고 조사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런 언론들이 속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TF에 연극 심판, 연극 탄핵 재판을 제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로 밝혀졌기 때문에 4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 위법. 두 번째, 정치인 체포 지시. 세 번째, 포고령 자체가 위헌. 네 번째,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것. 첫 번째입니다. 절차적 위법. 그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의 가장 큰 요소가 국무회의가 없었다였습니다. 근데 이거 행안부 장관 말 한마디로 그냥 해명이 돼버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의결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고 5분 남짓한 회의였지만 분명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치인 체포 지시. 가짜뉴스의 가장 큰 부분이죠. 홍장원의 이 탄핵이 2차에서 가결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하였고 두 번째로 곽종근 국정원 제1차장이 증언을 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증언들이 이 2명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곽종근 증언, 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셔라. 어떻게 됐죠? 헌재 증언에서 하면서 본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들이 다시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곽종근의 증언을 거짓말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단전단수 본인의 말이었고 대통령에게 들은 적 없다. 근데 언론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홍장원. 지금 이 헌재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장원은 민주당에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박지원이 이를 시인했습니다. 본인이 한 거 없다. 다만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메모로 가지고 와서 JTBC에서 한 거 뭐였습니까? 지렁이 4마리 그려놓고 이거 체포 지시였다. 체포 명단이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습니다. 세 번째,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다. 아닙니다. 포고령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행위의 유무로 따져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만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있고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포고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런데 이 정치 활동과 국회의 권리인 입법 활동이 같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 활동과 입법 활동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그거는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죠? 2시간 만에 다 모여서 이 탄핵을 해제를 하라고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정치 활동을 막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헌 아닙니다. 자체도 위헌 아니고 그 행위도 위헌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오는 주장은 이거예요. 계엄이 쿠데타로 사용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도 잘못됐다.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씌워가고 있죠? 계엄 이꼴 내란, 계엄 이꼴 쿠데타. 만약에 이번 계엄이 처음 일어난 계엄이라고 하면 이 프레임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나요? 그들 뭐라고 변명을 할 거죠? 계엄 자체는 절대로 위헌도 위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TF에 짜여지는 각본 졸속 심판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 불법 구속, 불법 수사,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이 여적 행위들을 모두 다 헌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인용도 기각도 아닙니다.
각하입니다. 재의결해서 다시 보내라 라는 말 한마디면 헌법재판소는 이 무지막지한 위법 행위들과 이 무지막지한 불법 재판을 빠져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